한때는 대한민국 유제품 업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유제품 시장에서 으뜸으로 불리며 한국 3대 우유 회사 중 가장 폭넓은 사업을 했던 남양유업. 하지만 무단 상표 도용으로 인한 소송과 오너 일가의 사건 사고, 그리고 대리점 갑질 같은 많은 꼬리표들이 따라붙었고 현재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지금도 남양유업은 존재하는데 왜 사라졌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남양유업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유제품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불리는 식품군이 바로 우유인데요. 많은 우유 중에서도 남양유업의 기본 모델 중 하나인 맛있는 GT와 과거 머리가 좋아진다고 홍보했던 아인슈타인 우유, 그리고 한때나마 남양유업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던 초코해몽까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많은 제품들이 바로 남양유업의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들로 한때나마 유제품 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업체들을 물리치고 왕자에 등극하는 듯 한때 최고의 폼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째서 실패한 기업의 교과서가 되었을까요? 과거 남양유업의 창업자 홍두영은 1951년 월남을 하였고 1964년 남양유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우유 사업보다 분유 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사업을 시작한 홍두영은 여러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많은 마케팅 중 큰 성과를 보인 마케팅이 바로 1970년대 우량아 선발대회였는데요. 당시 한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 발전에 힘입어 베이비붐의 해가 한창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분유 사업과 같이 성장하게 된 남양유업에게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는데, 특히 위에서 설명한 우량아 선발대회 메인 스폰서 역할과 투자를 통해 많은 산모들에게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남양유업과 성장을 하게 된 아이들은 커서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역군들이 되었고, 머릿속에 우유는 남양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점점 남양유업의 사업은 가속화가 되었고,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1990년대 중반 아인슈타인의 등장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1990년대는 학구열로 많은 어린이들이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꿈으로 불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학구열이 가장 치열했던 세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남양유업은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 아인슈타인을 출시하였고, 이는 또 한 번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속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만 했다면 분명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의 남양유업은 분명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는 좋았으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으며, 가벼운 것부터 매출에 타격을 줄 만큼 강력한 사건 사고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입니다.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2013년 남양유업에서는 지역 대리점들에게 자사의 재고들을 밀어내기 시작하였고, 이때 많은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재고품들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특성상 이런 재고품들은 금방 상하기 마련이었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받게 되는 일명 대리점 갑질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가 다른 곳도 다 비슷하던 사정이기에 큰 공론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가맹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사건의 공론화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이슈화가 되기 전 남양유업은 적반하장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황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가지 구설수로 민심이 떡락한 상황 속에서 대리점 강매 사건까지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론은 최악, 불매운동 여론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자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문과 가맹점주들의 고소까지 취하는 등 추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불가리스에 관련된 상표명 무단 도용에 대한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당시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요구르트 독점권에 대한 상표 획득도 없이 이름이 비슷한 불가리스를 출시하였고, 나중에 메일유업에서 직접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들여온 불가리아와 피 튀기는 표절 싸움도 큰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결과는 정작 라이센스를 정직하게 들고 온 메일유업의 불가리아가 오히려 짝퉁으로 불리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또 틈만 나면 생기는 상표권 소송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났고, 여직원 결혼식, 보직 해임과 임신식, 퇴사 종용 등 여러가지 구설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재벌기업하면 빠질 수 없는 오너 일가의 문제점도 남양유업의 불매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재벌 3세 황하나의 마약 투여 사건과 장남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 황하나 사건은 버닝썬과 연관이 되어 있던 만큼 큰 파장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에도 좋지 않던 남양유업의 행보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메일유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적인 악플 유포 사건이 있었는데, 남양유업 광고 대행사가 메일유업의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라는 일명 쇠맛우유 사건과 인터넷에 남양유업 홍보대행사의 50여 개 계정을
통해 70여 건에 달하는 허위 비방 악플을 달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또한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 엔딩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비자 기만과 경쟁사 비방, 대기업 갑질, 오너 일가의 문제로 인하여 남양유업은 점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비도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하여 불매운동과 더불어 매출은 천정부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상표에서 남양유업을 점차 지우기 시작했고 상표를 숨기는 기업이라는 대기업계의 최악의 교과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설립한 브랜드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스크림 카페로 유명한 백미당이 있으며 남양유업이 소유한 브랜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속에서 점차 남양유업의 이름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11년 만에 매출액 1조 원이 깨졌고 매출의 92%가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매일유업과 서울유가 바짝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급식우유 시장 속에서 매일유업은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 풀바셋을 설립하였고 시그니처 우유인 상하우유를 메인으로 앞세워 다각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추락하는 남양유업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으며 서울우유도 이에 대응하며 밀크홀 1937이라는 디저트 카페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실적 악화 때문에 담당 부서가 해체되는 등 조금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양유업은 실적 악화와 경영 부진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기업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도 황하나의 마약 관련 이슈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게 경영권을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개혁을 체결하게 되지만 이 또한 쉽게 지나가지 않은 게 예정되어 있었던 주주총회를 취소하거나 사퇴한다던 홍원식 회장이 3개월이 지나도록 근무를 하고 보직 해임되었던 장남이 다시 상무로 복직하는 등 이 또한 쇼가 아니냐 하는 쓴소리와 함께 주가까지 공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9월 한행컴퍼니의 주식 양도 청구 소송에서 오너일가는 패소하였고 2024년 1월 4일 남양유업의 주식과 경영권은 전부 한행컴퍼니에게 양도되었으며 이 와중에도 2023년 창립자의 차남이 마약에 적발되는 등 끝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60년간 이어진 오너일가의 경영이 한순간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행컴퍼니의 인수와 더불어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등 나빠진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